전북 혁신도시의 버스 노선 수가 너무 적고 환승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운행 간격이 크게 줄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옮기려고 하자 군민은 물론 군수까지 반대하면서 시군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서남대가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남원시가 검증되지 않은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 수가 너무 적고 환승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기관 직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노선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북 혁신도시 정류장입니다. 승객들이 한결같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환승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버스가 너무 없어서 한 번 놓치면은 30-4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시내로 나가려면은 또 갈아타야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1년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제 확실히 간격이 좀 긴 게 문제고요. 정차장에 제대로 이제 안 서주시는 버스 기사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버스 간격이 긴데 안 세워주시고 그냥 가시니까 저는 이제 또 그만큼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버스 환승 체계도 답답합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발지를 혁신도시 온빛중, 도착지를 서신동 광진 아파트로 놓고 12.8km의 이동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413번, 414번, 416번 등 3개의 시내버스가 가까운 노선을 놔두고 월드컵 경기장과 전주 공고,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기린대로를 통해 전북대학교로 갑니다. 전북대학교 앞에서 내린 뒤 기다렸다가 환승을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12.8km를 가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가까운 노선으로 직접 가봤더니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 시내를 오가기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노선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타면 너무 돌아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운전해서 가면 15분, 20분에 갈 거를 한 30분 이상 걸려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그냥 차를 탔죠.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2만 5천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8달러를 비롯한 기존 노선에 집중된 데다 전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이 계속 미뤄지면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버스 노선을 바꾸지 못하는 전북과는 다르게 전남의 나주혁신도시는 이달 초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큰 도로는 간선제, 작은 도로에는 지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운행 간격이 크게 줄어 반응이 좋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입니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광주, 남평, 나주, 영산포 등 도심을 잇는 큰 도로는 간선제, 도심에서 각 마을로 잇는 작은 도로는 지선제로 바꿨습니다. 나주시가 간선과 지선을 도입해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바꾼 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지간선제 도입과 함께 차량 10대를 늘리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가 20% 늘고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석 대의 셔틀버스가 도입된 겁니다. 지난달까지 최대 50분이었던 운행 간격은 1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간격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많이 좀 획일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 차 이외에도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주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뭐냐, 이게 바로 간선지선제다. 간선지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감축했던 읍면동 노선을 완전 회복을 해서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바꿔 혁신도시처럼 노선이 불합리한 구간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승에 큰 불편을 느끼는
완주 군민들을 설득하는 게 변수라 나주시처럼 과감하게 개편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완주군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갖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완주 군민까지 고려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 노선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12년 전인 지난 2004년에도 지간 선제를 뼈대로 한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가 완주군의 반발로 20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완주 군수가 공개적으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민은 물론 군수까지 반대하면서 두 시군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주변 개발로 훈련장 이전 요구가 높습니다. 주민들은 총 쏘이게 하는데 노이로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말 좀 떠나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 떠나는지 알 수 없어요. 전주시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군부대로 옮기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 주변 땅을 추가로 확보해 이전하려다 완주 군민들이 반발하자 군부대 안으로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지금 있는 군부대도 옮겨가길 바라는데 훈련장까지 오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재산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 예비군 대대는 당연히 전주시 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껴오던 박성일 완주 군수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군과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지화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뜻과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군부대 안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완주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협의를 거쳐 이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 대신 예비군 훈련장을 옮겨주고 훈련장 터를 넘겨받아 일대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과 군수의 강한 반발로 이전 차질은 물론 두 시군 간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농식품 전용 부두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을 방문해 과일 전용 부두와 물류업체를 둘러본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을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농식품 전용 부두 건설 등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폭염 대책비 2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폭염 대책비는 각 시군에 있는 무더위 쉼터에서 쿨매트와 아이스 수건 등을 구입하고 폭염 대비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는 열사병과 일사병 등으로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라 만 12세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접종 대상자는 2003년 1월에서 2004년 12월 사이에 출생한 여자 어린이 18,000여 명입니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나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남대가 예수병원과 컨소시엄과 손잡고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 재단과는 다르게 현금 400억 원의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사실상 새로운 재정 기여자로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예수병원은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정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수병원 컨소시엄은 현금 200억 원과 감정평가서가 첨부된 220억 원의 담보 물건을 재정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정상화되면 연간 40억 원씩 5년간 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행령 금액 330억에 대해서 그 현금화할 정도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충족한 안을 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충분히 그걸 받아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구 재단 측이 자산 매각을 골자로 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서남대 측은 그동안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포함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남대는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2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구재단과 임시이사회의 정상화 계획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교육부의 몫입니다. 교비 횡령액을 현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예수병원 컨소시엄 측의 재정 계획서가 현실성은 높지만 교육부가 부실 사학을 퇴출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원인을 제공한 구재단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서남대 회생 방안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제 송산성이 통일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쌓은 판축 토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 조사한 결과 문헌 기록이 전혀 없는 김제 송산성은 통일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의 흙을 판 모양으로 다져 쌓아 올리는 판축 기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특장차 생산업체 17곳이 김제 백구 특장차 단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380억 원을 투자해 각각 공장을 설립하고 350여 명을 채용해 고소작업차와 청소차 등 각종 특장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김제시는 백구 특장차 단지의 분양률이 70%를 넘어 올 연말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0억 원이 들어간 남원의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연구 사업에 남원시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계약 조건도 불공정했지만 남원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돼온 폐기물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은 완공 시점을 2년이나 넘기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부의 이 사업은 실증 단계로는 국내 처음인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는데도 남원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66억 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실패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지금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약 관계도 허술했습니다. 이 사업의 계약서에 갑은 환경관리공단이고 남원시는 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환경관리공단에게 책임을 지우는 명확한 규정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서엔 사업이 중단됐을 때의 잔액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66억 원이나 돈을 댔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 소재와 사업비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신뢰성 확보만 한다, 서로.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R&D 연구 시범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그런 계약서 조항에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고. 내일 오후 6시 50분 시사교약판에서는 환경부와 남원시가 추진한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한 졸속 추진 가스 자원화 사업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K리그 개막 후 정규리그 최다 연속 무패 타이 기록을 세운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익산시청 펜싱부 김지연, 황선아가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주말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성남 1화가 세운 K리그 개막 뒤 15경기 최다 연속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번 일요일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
16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일단 광주도 일단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 팀이 맞게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펜싱 선수단이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지연과 황선아는 리우 올림픽 출전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펜싱 종목 자체가 어떤 기록 경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종목이고 어쨌든 메달을 획득한다면은 최고의 좋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회장기 전국 대학 검도 대회가 내일 순창에서 막을 올립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이 익산과 남원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40여 명의 학생들이 인공 암벽 타기에 도전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를 개발할 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한전과 민간 사업자가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를 절반씩 내지만 자치단체가 개발할 때는 모든 지중화 사업비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자치단체의 지중화 사업 부담 비율도 50%로 줄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렌터카 업체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46개 렌터카 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나들목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상태에서 15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2.4도, 전주 29.7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30에서 8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이 불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상황에서 검찰의 자존심이 또 구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민영진 KTNG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민 전 사장의 혐의는 인사청탁과 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품을 줬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직원들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 이동찬 씨 관련 재판도 같은 맥락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2년 금괴 밀수를 부탁하며 4,500만 원을 건넸다고 자백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관장에 대해 대법원 역시 무죄 취지로 선고했습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씨가 선처를 바라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진술자 자신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자백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정부패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